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내 증시의 질주와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객 예탁금은 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은 3거래일째 2조 원 안팎의 폭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과 키워드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닥 얼마나 올라서 끝났죠? 4.7% 반등으로 4.7%. 끝났습니다. 네. 아까 이제 3%에서 4%였는데 결국에는 5%에 가까운 강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질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의심할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작년에 배웠죠. 이제 대통령께서 5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거 의심한 사람들은 아마 수익을 못 봤을 거고, 그리고 의심을 안 한 사람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믿고 수익을 봤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3,000포인트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3,000이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3,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속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강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진짜 코스닥 상승장을 제가 한 4번 정도 겪었는데, 진짜 이때 당시에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더욱더 집중하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종목 리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인데 신고가 얘기가 이제는 좀 지겨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토에서 수익률 3위로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고점을 갱신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리뷰를 하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45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이 이어진다, 지금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50만 원까지는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저가 라인도 살짝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원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은 챙기자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맞으니 우리가 안전하게 리스크는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95%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고요.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찍고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일부 제바 종목들이 밀리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오후장에 바이오가 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갑자기 인벤티지랩은 급등이 나왔다가 또 윗골이 달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바이오가 특성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흔드는 경우도 많고 많이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과정에서 멀티플이 명확한 기업들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대장으로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멀티플이 명확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반등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까지도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까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국내 증시에 임해야 할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사실은 지금 뭐 다른 걸 볼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코스닥 랠리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되지 않고 코스닥 랠리에 한번 또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봐야 될까요? 근데 좀 테마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이제 많이 들어보실 만한 그런 테마인데, 첫 번째 테마로는 게임주 테마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니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게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래도 제가 게임사들의 신규 게임 라인업과 관련된 기사를 좀 몇 개 보기는 했었거든요. 어떤 이슈 체크를 해야 되죠?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지금 펄어비스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주에 대한 산업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가는 종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미래엠을 출시하면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호 발급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수혜로는 게임주를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2014년도에 대한 코스닥 대장주는 또 게임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게임주에 대한 대장 이력이 있었던 섹터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모멘텀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코스닥에서 게임주가 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어떤 장점을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상승으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모멘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대장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판호 발급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룸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대장주 섹터가 바로 게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오가 움직여야지만 코스닥이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바이오가 가지 않더라도 게임주가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던 만큼 한번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게임주도 적지 않게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끼 있는 섹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단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게 가장 커다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임계점이 왔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게임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에 대한 이제 사양 자체가 엄청나게 좀 게임 체인저로 업그레이드가 되기에는 좀 물리적 한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상의 고사양 게임이 나오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AI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제 킬러 콘텐츠가 만들어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아주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대감에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의 장점과 단점 모두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스닥 랠리에 동참해야 할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으로 저는 수급이 좀 많이 쏠릴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장에서도 좋습니다. 간밤에 ASML 램 리서치 모두 다 신고가였고 조금 전에 ASML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와 수주 잔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있고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 오버나이트에서도 주가 급등세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증명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소부장을 좀 키워드를 말씀해 드린 게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끊는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국산화에 대한 내재 가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소부장 에 대한 기회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메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에 대한 메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딜레이가 됐던 이런 논란들을 중단하고 나서 빠르게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소부장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과 수주에 대한 잔고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TSMC를 포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증설 계획이 꽉 차 있다 보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수주 증가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 장점으로 뭘 체크해 볼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주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에 대한 멀티플랜의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소부장 쪽으로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수주에 대한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소부장도 여전히 기회가 많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단점일까요? 네, 그게 단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네. 소부장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가 픽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소부장 쪽으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부 벤더 기업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단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이제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사실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모멘텀이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이미 좀 올라간 종목이 있지만 이쪽으로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도 저희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선택해 주셨고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 안에서? 오늘은 오랜만에 달리는 말 한번 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리노공업에 대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은 이제 리노핀과 테스트 소켓이라는 주력 상품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이제 교체 수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멀티플이 굉장히 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45%에서 4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HBM을 판매하는 수준에 대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멀티플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제 기업들도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개발에 이 소켓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리노공업은 지금 신고가긴 하지만 저는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진입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저는 러프하게 10만 원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7만 6천 원 제시드릴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까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었고요.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아마 요새 들어서 2차전지랑 바이오 얘기 안 해서 서운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네이버 밴드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네이버 밴드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